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언이나 충고를 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충고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삶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나 맡겨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일수록 주변의 조언과 충고를 천천히 곱씹어보고 자기 생각을 더욱 명료히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신이 아니어서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기회의 발생을 겪으면 내가 한 선택의 대가가 너무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누구에나 발생은 아주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선택을 후회하며 불평한 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음에 현명한 선택을 하자고 마음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아쉬운 선택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요.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다고 마이클 조던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 속에서는 이타짐이 있을 있기도 합니다. 스스로 이기적인 사람을 손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기심이 타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염려하는 신호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客観적으로 바라보고 관찰하는 생각은 수상적으로 이타적인 방송과는 끈끈한 계기입니다. 따라서 자만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런 생각을 자체가 이타적인 기반이 있다가 사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성공을 위해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심리학에서도 어느 정도의 이기심을 허용하는데 이기심의 이익성 효과가 바로 그럽니다. 자신을 중심에 두고 이기심을 발휘하는 것이 긍정적인 행동을 위한 것이면 그 낚시꾼은 타인에게 건설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며 노력한 마이클 조던이 우리에게 동기를 보여하는 것처럼요. 국내 IT 사업 기반의 발전에 이바지를 한 어느 대학의 임원은 인터뷰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치중보다 자신을 발전시키는 더욱 에너지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기심의 정도를 판단할 때는 장소와 상황,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이 없는 이타주의는 알맹이가 없는 껍질에 불과합니다. 자격증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자인에게 해를 주는 사회나 건강식으로 이기적인 자기 생각을 차이가 적는 방식입니다. 하루를 충실하게 인생이 달려지는 태도입니다. 윌리엄 프레더릭 홀시 주니어는 이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없다.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 맞서는 위대한 존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윌리엄 프레더릭 홀시 주니어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모두 겪은 미 해군 제독입니다. 해군의 3대 사령관을 제독이라고 하는데 역대 단 4명의 사람만이 제독 계급에 올랐습니다. 그는 1904년부터 1947년까지 수차례의 전쟁에 참여했고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군인으로 큰 명을 얻었습니다. 참지에서 다른 만큼 유명했던 그는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조전만이 있을 뿐이라는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tabul하지 않아입니다. 자칫 스스로 깎아내지 않을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 속도에서 자신의 특별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이지 않아도 괜찮다. 위대한 성취를 이루거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지 않아도 괜찮다입니다. 완벽을 추구하고 하는 이 시대에는 평범한 살아도 충분히 괜찮다는 성경적인 말이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리학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자기 개념이 불일치하면 고통을 느낀다는 자기 불일치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 자기는 진짜 내 모습, 두 번째 이성적 자기는 내가 말하면 내 모습, 세 번째 장애적 자기는 내가 해만 하는 내 모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 1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이상적인 자기이고 정기 1등이 되어야만 한다는 생각은 장애적인 자기가 됩니다. 실제로 자기와 이상적인 자기가 불일치하면 우울과 슬픔, 낙관과 같은 정서를 겸허하고 실제적 자기와 장애적 자기가 불일치하면 불안, 죄책감, 스트레스 같은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축구자라고 생각하며 자기 개념이 불일치해서 생기는 정서적인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반에서 중간 순구인 친구가 나는 수습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 정기 1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평범하지만 얼마든지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정기 1등도 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도전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관점은 위대한 도전을 행할 때 힘을 줍니다. 우리는 축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도전에 얼마든지 맞설 수 있습니다. 위대한 도전을 위해 평범한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정점을 드러날 때 기회가 찾아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신의 능력을 감추지 마라. 그는 쉽게 해시계가 무슨 소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는 심리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치료죠. 접근 중에 하나로 인지치료가 있습니다.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우울 증상이나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공황 증상들 등 대표적인 정신문제가 효과적입니다. 인지치료를 내잠자를 고통스러운 내존을 긍정적이게 만드는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을 통해 같이 발전해주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이 접근 방법을 채택하여 꽤 오랜 시간 동안 치료적 사회를 쌓았고 잘못된 생각들의 대표적인 예시들로 대처화할 수 있었습니다. 인지치료에서는 잘못된 생각을 정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겸손하는 사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면 거만하다고 효용이 나기도 하죠.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다양성이 존중하는 문화가 됐을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장점을 얼굴 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벤자민 프랑클린은 그런 사람들은 그늘 속의 해시계로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평가하는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일을 해냈을 때 그 원인을 외부로 돌립니다. 이를테면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을 때 이 시험이 쉬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반대로 문제가 생기거나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는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그 원인을 내부로 돌립니다. 이런 생각 방식은 행복한 삶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 현대 심리학자인 엔젤레 다스워크는 성취에서 재능이 중요한지 노력이 중요한지를 연구하였고 마침내 한 줄의 공식을 도출해냈습니다. 바로 성취는 재능 X, 노력 2입니다. 재능보다는 중요한 것은 노력이는 것. 그나큰 성취 자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해보고 그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생각됩니다.
다시니까 믿기는 나의 장점을 털리 드러내봅시다. 그것이 기가 되어 태어나는 계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 험담의 자성이다. 듣는다는 라고 미드시 라시가 말했습니다. 종종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괜찮지만 그것이 험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험담을 하면 은연중에 모두가 불편한 경우는 하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불편한 경우를 떠나면 부정적인 무대에 휩싸이고 듣는 사람도 찝찝한 마음으로 맞장구를 쳐줍니다. 험담이 세상상 역시 기분 나빠할 일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되뇌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되낼 때는 그 말을 총 4번 듣게 된다고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면서 한번 입 밖으로 말하자면 한번 내뱉는 말이 다시 귀로 들어오면서 한번 귀로 들어온 말을 내리가 처리하면서 한번 총 4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7kg 물칼부터 없을 생각 상상해 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이 모르게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지 뭐 하고 부정적인 호주말을 내뱉었다면 그 이야기를 총 4번에 걸쳐서 그 스스로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별로 듣고 싶지 않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지만 자신에게 되뇌는 말을 한 번이라도 말하는 조차도 듣는 조차도 자신이 되기 때문에 한 귀로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험담이 세 사람을 한 번씩 죽이는 꼴이면 스스로에 대한 비난이나 자책은 자기 자신을 4번 죽이는 꼴입니다. 이런 관점을 통해 우리는 평소에 습관 사람 되뇌이는 부정적인 생각이 나 말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인지적 용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입으로 내뱉는 말로 내서 괜찮아야 된다는 의미로 위의 예시의 작업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뭐 라고 말과 동시에 생각은 현실이 되고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되뇌일수록 그 많은 비난과 자책이 현실이 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해왔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의 말이 아닌 자신에게 간절하고 따뜻한 말, 생각, 말이 필요합니다. 시들어가는 식물도 물을 주고 정석에 가꿔주면 다시 아름다운 꽃을 핍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희망의 물을 두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완벽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강의할 예정입니다.